너 이거 어디서 났어? 민준이 아이의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린 남자 아이의 목걸이 끝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목걸이에 걸린 것은 9년 전 바람과 같이 사라진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투박한 은반지였습니다. 빨간색 큐빅세기가 바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였죠. 엄마가 소중한 거라고 잘 갖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본 순간 민준의 심장은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그날은 3월의 마지막 주 봄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김민주는 검은색 벤치에서 내려 낡은 골목길을 올려다 봤습니다. 25살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표정은 쏙 좋지 않았어요. 손에 등 서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자 명에는 박수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운 이름이었지만 흔한 이름이라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월세 계약하신 곳 8개월을 월세를 안 냈습니다. 보증금으로 6개월 분이 해결이 되었지만 2달치 월세는 결국 미납인 상황이에요. 회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경험이시라고 알았어요. 민준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실 민준에게는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낡은 철문 앞에 선 민준의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어요. 똑똑똑 집에 녹을 한 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잠시 들어갈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월세도 안 내다니. 민준이 혼자 말로 중을 걸었어요. 방배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8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싱크대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혹시 어른 계시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순간 남자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콩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민준이 아이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어. 아이의 목걸이에 반짝이는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 끝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은색 반지였는데 독특한 투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빨간색 큐빅세기가 박혀 있었죠. 보구는 자신이 여자친구를 위해 만들어 주었던 반지임을 바로 알았죠. 그 순간 민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목이 갑자기 메웠어요. 무의식 중에 한 발 다가선 민준 그 반지는 분명했습니다. 9년 전 사라진 여자친구 소영의 것이었죠. 함께 만들었던 투박한 모양의 은반지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연애 3년이 되는 날 소영이 자신의 손을 잡고 은공방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던 반지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손재주는 좋아서 자신의 반지는 둥글둥글 예뻤지만 민준의 손재주는 안 좋아서 소영에게 만들어준 반지가 예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이아몬드 같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큐빅을 많이 하는데 소영이 좋아하는 색상인 빨간색 큐빅을 욕심으로 3개나 넣었죠. 나중에 결과물만 서로 교환하기로 했고 소영이는 민준의 준 반지를 보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양팔을 꽉 잡으며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이가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소중하다고 준 반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설마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뭔가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다 느꼈습니다. 민주는 집안을 둘이 번거리며 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졌던 여자친구의 행복하게 웃는 모습과 더 어린 아이의 모습. 그 여자는 분명히 소영이었죠. 안쪽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닫혀있는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수척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여성 바로 소영이었습니다. 사라졌으면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지. 이게 뭐야? 민준이 소리치는 순간 아이가 따라 들어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프단 말이에요. 아들의 웃는 목소리와 소리치는 남성의 목소리에 놀라서 깬 여성.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소영이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소영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말이 막혔어요. 9년 전보다 너무나 많이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리운 소영의 얼굴이었습니다. 33살이 된 소영은 사라졌던 오늘 4살의 그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소영도 똑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조차 무거웠어요. 소영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준호야, 잠시 작은 방에 가 있어. 엄마, 이 아저씨가 빨리 가 있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준호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소영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소영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먹효, 어떻게 왔어?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 집주인이야. 월세 받으러 왔는데 그제야 소영은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3개월 밀린 월세 말이지. 민준의 가슴이 콩 떨어졌습니다. 소영이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둘이 같이 이야기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민주는 방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저 아이가 혹시 사실 민주는 아이가 자신의 아임을 바로 느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비슷했으니까. 그래 오빠, 아들 맞아.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빠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민준의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9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요. 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여태 혼자 키웠다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졌으니까요. 내가 꼭 오빠한테 말했어야 했나? 소영의 목소리에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9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 아무 말도 없이, 연락도 받지 않고. 민준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9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찾았어. 9년 동안 계속 찾았다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도 없었잖아.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임신이 무서웠어.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도망쳤어. 민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소영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소영아, 우리 사념을 만났잖아. 임신했다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모를까? 진짜 이유가 뭐야? 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면 나와서 키우지 않았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다다. 더 이상 묻지 마. 바로 그때 준호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소영이 아이를 달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민주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엄마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물 떠다 줄까? 괜찮아 준호야. 아저씨,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쉬어야 해요. 준호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준호야. 민준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몇 살이야? 8살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했어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감정, 그리고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준호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엄마 아파. 내가 등 주물러 줄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픈 엄마를 돌보려고 애쓰는 모습, 민준의 목이 메워왔습니다. 준호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준호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엄마 됐어.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길이 알아서 할 거야. 소영아. 그리고 어떻게든 월세는 낼 테니까 집을 찾아오지 마. 나가줘. 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아, 난 정말 모르고 있었잖아. 9년 전에 내가 왜 사라졌는지, 임신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소영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월세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소영이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재단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준이 소영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랑 준호가 걱정돼서 그래 정말 괜찮은 거야? 민준은 소영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9년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피부색도 좋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밝고 생긴 엄치던 롭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영아, 너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소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준호가 아프다고 말하는 건 뭐야? 별거 아니야. 소영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소영의 액소리는 강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영의 손을 보았어요. 손에도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멍자국 같은 것이 보였어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 앞에 선 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준호에 대해서도.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뱃속 찾아오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9년 만에 만난 소영,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준호 문제는 소영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어요. 정말 임신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걸까? 그리고 얼마나 아픈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9년 전 놓쳐버린 진실을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에게 못된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5살이 된 지금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이 아픈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준호가 엄마를 돌보는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서재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아버지가 신문을 잡으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민주는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영을 다시 만난 것, 준호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들었다는 것,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여태 찾고 있던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여자가 9년 전에 사라진 여자친구구나. 네,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아이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 전 소영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민준은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소영의 과 동기들한테도 연락해보고 하지만 아무도 소영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아버지,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4년이나 사귀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났구나. 거기에 아들까지. 네. 하지만 소영이가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태 혼자 키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제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동안 집안 배경을 숨기고 살았던 것도 다 내 교육 때문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너한테 진실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없을 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밑바닥부터 공부하라고 했고, 그래서 학생 때도 소영이라는 아이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4년을 사귀면서도 소영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9년 전 66살의 사회생활 1년 차였을 때도 소영이기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민준아, 내 마음이 어떤데 그 여자를 아직도 사랑하나?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영을 다시 본 순간의 감정.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 야이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를 봤을 때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버지라는 감정이,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서 끝까지 해봐. 그리고 왜 9년 전에 사라졌는지도. 하지만 소영이가 거부하면요. 남자라면 계속 노력해야지. 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아이를 키운 여자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 아버지의 말씀이 민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약혼식이 한 달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협력 업체의 딸과의 약혼이었어요. 약혼 말이에요. 최유진과의 약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나도 잊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 약혼은 단순한 약혼이 아니었거든요. 두 기업 간의 전략적 결합이었어요. 문제는 약혼녀 최유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격으로 민주는 약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늦게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약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그 약혼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니?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한테 지금 8살 아들이 있는 건데 저쪽 집에서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어요. 민준과 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어머니 민준이 당황했어요.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아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여보 민준이가 9년 전에 사라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대.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고 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제 아들이래요. 주년 전에 소영이가 사라진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기억 후 아이를 지우지 않고 그걸 나왔어.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 말에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 못자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소영이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니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민준이 그건 지금은 약혼 문제가 더 중요해. 타오나면 유진이가 얼마나 화를 낼지 알아? 그리고 아버지 회사와의 거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나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어머니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에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버지도 점점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뭔가 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고개를 떨고 있어요. 그건 그때 상상이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사실 미련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 절규의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9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진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아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지금 말해.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 말할게.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9년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줄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해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준아, 꼭 다 알아야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9년 전 내가 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평소에 사람을 붙여서 관찰하고 있었거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됐어. 4년이나 사귀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마 여보, 그런 걸 왜 몰래 그만큼 우리 민준이가 나한테는 소중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산부인과를 가더구나. 산부인가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이별 6살의 사회생활 1년 차였을 때 그 여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었지. 임신을 한 거고. 민준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하셨어요? 내가 몰래 그 여자를 찾아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 민준이 엄마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아이 당장 지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카페에서 첫 마디였어.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절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9년간 쌓인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당시 소영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내가 돈 봉투를 내밀면서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섭섭치 않게 넣었고 위로금이라 생각하라고 했어. 민준이 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매로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아이도 낳고 싶다고 했었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 다 준비해 줄 테니 지우라고 말했지.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한테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했어. 어머니가 고개를 떨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당신 내 집안 같은 가난한 집안하고 맞지 않는다고 수준 맞는 집안의 남자랑 만나라고도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그래서 소영이가 어떻게 했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는 돈을 받지 않았어. 퍽퍽 울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 그게 언제였는데요? 너가 사라졌다고 말하기 며칠 전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사라진 거야. 민준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9년간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진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못 본 것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순간 민주는 폭발했습니다. 집에서 소리치며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제 아이를 어머니가 없애려고 했다고요.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태어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였어. 35년을 살면서 아들이 이렇게 오열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그때는 정말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저를 위해서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고 제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안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 그런 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충격적인 저녁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결심을 굳혔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 민준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약혼 안 할 겁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차일진과의 약혼 취소할 거예요. 자신은 약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민준. 어머니는 화를 내며 그게 어떤 약혼인지 아니라고 화를 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그게 어떤 약혼인지 알아? 우리 회사와 유진이 아버지 회사 간의 중요한 거래야. 그게 무너지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제 그 이야기 듣고 감정에 휩쓸린 거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미안하다고. 민준이 제발 현실을. 민준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현실이 도대체 뭐냐고요? 모든 게 어머니가 만든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아버지, 저 약혼 취소하겠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와 준호를 택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셨어. 내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생각도 달라졌어. 민준아, 내 마음이 진짜라면 아버지도 지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하고 평생을 살아야 행복하다. 그게 내가 늘 믿어온 거야. 회사도 걸려 있다 보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 솔직히 밤에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소영이라는 아이와 그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다고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회사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라. 어머니가 여전히 반대했어요. 둘 다 정말 미쳤어. 그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여전히 소영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날부터 민준은 매일 회사가 끝나면 준호와 소영을 보러 갔어요. 소영아, 나야.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왔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아저씨다. 준호가 신나게 달려와 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준호는 민준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응, 준호야, 오늘도 뭐 가져왔어요? 민준은 매일 다른 것들을 가져왔어요. 맛있는 음식도 준호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그리고 직접 집 청소도 해줬어요. 아저씨가 청소해 주니까 집이 깨끗해졌어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아저씨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 정말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하네.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하자 준호도 더욱 신났어요. 그리고 아저씨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아저씨가 우리 집 청소해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준호야 아저씨도 너 정말 좋아해. 진짜요? 정말이야.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오빠 이렇게 매일 와서 뭐 하려고 준호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너도 돌봐야지. 돌봐줄 필요 없어? 달라질 거 없어. 소영이 차갑게 말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민준이 청소를 해주니까 집이 깨끗해졌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니까 준호의 영양 상태도 좋아졌어요. 준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야,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음악저씨 매일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아저씨가 아빠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그런 말하면 아저씨는 곧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실 거야. 처음 집에 왔던 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약혼 이야기를 소영에게 했었던 민준이었습니다. 소영이 민준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지,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약혼 취소했어. 뭐 소영이 놀랐어요. 정말 왜 너랑 준호 때문이야?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민준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저씨가 그럼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을 맞췄어요. 준호야, 아저씨가 너의 진짜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엄마랑 더 이야기해봐야 해. 소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진심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9년 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오빠 이거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게. 그리고 계속 올 거야. 너가 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 밤 준호가 소영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우리를 많이 도와주잖아. 그리고 아저씨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소영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없이 컸던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오빠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였어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밀어낼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요? 소영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 아버지가 술 한잔하자며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아빠와 술 한잔 할까? 네, 아버지. 아버지는 서재에 위스키 2잔을 따라 놓으셨어요. 평소에 이런 자리를 만드시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민준은 조금 긴장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내가 요즘 매일 그 여자를 보러 간다면서. 네, 그리고 그 아이도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정말 순수하고 착해. 아버지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아빠가 솔직히 물어볼게. 내 말이 맞다면 사랑한다는 여자가 많이 아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소영이가 정말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에 가자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준호 말로는 가끔 엄마가 잠만 자는 날도 있다고 해요. 제가 집에 갔을 때도 항상 안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하지만 그 여자가 정말 아픈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게냐? 이미 허락을 한다고 너에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묻는 거란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고연 이게 행복한 길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구나. 너는 나한테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질문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태 소영이 자신에게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가자고 말해도 말도 듣지 않았죠. 하지만 많이 아픈 건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어.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민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제가 착한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번 어긴 적 없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약혼을 파기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아버지 회사와의 거래도 무산될 거고 회사에도 큰 타격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민준을 내려다보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난 너의 진실된 마음이 듣고 싶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거냐? 아빠가 남자로서 묻는 거다. 민준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버지, 9년 동안 하루도 소영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9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 아픈 모습을 봤을 때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를 봤을 때 아버지, 제가 정말 아빠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웃을 때, 아저씨라고 부를 때 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소영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제 아들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계셨거든. 민준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아빠가 믿어보마.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회사 일은 아빠가 다 해결하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감격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진 남편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해라. 지금까지 혼자 힘들었을 소영이와 아이를 위해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민준아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랑은 나도 얘기해 보겠지만 너도 꼭 다시 얘기해 봐라.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해하실 거야. 결국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니까 준호를 보면 마음이 분명히 바뀔 거다. 손자잔. 아버지가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해보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민준도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들아, 아빠도 잘못을 때 너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를 이해해.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는 남자는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거야. 그게 힘든 길이라고 해도 두 남자가 잔을 부딪혔어. 건배, 건배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의 미래에 대해서, 소영과 준호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일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라.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야 해. 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셨구나.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의 이지를 받으니까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잘해서 행복한 가족이 되어보자구나.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소영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서 이해를 구해보고요. 9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 무엇이든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도 얘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어머니 저와 얘기 좀 해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너한테는 내가 그냥 죄인일 뿐이잖니. 9년 전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시잖아요.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그때 어머니가 소영이를 만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키워보시어서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호는 제 아들이고요. 어머니의 손자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생각이 바뀌고 있어.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다음 날 민준이 출근한 사이에 어머니가 소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구나. 준호의 얼굴은 어린 시절 민준과 빼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아저씨의 엄마야. 아저씨의 엄마.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할머니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큰 흔한 판례를 보지 못했죠.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주무시고 계세요. 요즘 많이 아프셔서 자주 주무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용히 소영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9년 전보다 훨씬 야이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에 또 보자구나. 준호야, 엄마한테는 할머니 왔었다고 말하지 말고 내 할머니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후 민준이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장해 눈 소영이 연락처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갑자기 준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잠만 자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아저씨 바로 갈게. 준호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민준이 회사에서 뛰쳐나왔어요. 다행히 119가 빨리 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민준이가 준호가 소영이 깨어나기를 함께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소영이 깨어났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아, 소영이 민준이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고 준호가 나한테 전화했어. 위험했어. 그리고 소영아, 나 할 말이 있어. 우리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민준이 소영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이 화를 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아직도 좋아. 이런 얼굴이,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이. 소영이 울부짖었어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9년 전보다 더 예뻐. 거짓말하지 마. 나가. 소영이 소리치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민준이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분 오셨을 때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평소에 많이 아프셨을 텐데 지금보다 늦어지면 정말 때를 놓치실 거예요.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이 다시 깨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인 병실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병실에? 소영이 당황했어요. 내가 옮겨달라고 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얼만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민준은 출근도 하지 않고 매일 소영 옆에 있었어요. 소영이 매일 밀어내고 욕을 해도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왜 회사를 안 가? 회사에서 잘리고 싶은 거야. 괜찮아. 너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민준의 진심 어린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체력이 없어서인지 또 잠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깬 소영이 옆에는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넘기며 우리 아들 너무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깨서 소영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아저씨 좋아. 준호가 소영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저씨 싫어. 우리 아들 아저씨가 왜 좋아? 소영이 물었습니다. 슈퍼히어로 같아. 아저씨한테 내가 전화했을 때 엄청 빨리 왔어.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나랑 약속도 했어. 어떤 약속? 아저씨가 엄마 어떻게든 낫게 해줄 거라고 했어. 안 아프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또 엄마 다 나오면 셋이서 놀이공원 가자고 했어. 준호의 말을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엄마 그거 알아? 아저씨 엄마 잠들면 맨날 밖에서 울어. 너무 슬프게 울어. 내가 왜 운영을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픈 게 다 자기 때문이래. 왜 아저씨 탓이야? 아니야. 엄마 아픈 게 왜 아저씨 탓이야?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저씨 어디 있는지 알아? 맨날 밖에 의자에서. 잠깐 아저씨 보고 올 테니까. 아들은 여기 있어. 소영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의자에서 자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어요. 얼굴을 보니 눈물 자국이 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민준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얼굴을 반이 바라봤습니다. 잠꼬대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오빠 나 사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소영이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오빠 안 싫어해. 아직도 오빠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 근데 나 오빠가 미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일찍어지지. 나 안 아플 때, 이런 모습이 아닐 때, 예쁜 모습일 때, 그때 오지 그랬어. 이렇게 아플 때 말고 왔으면 좋았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사실 엄청 살고 싶어, 오빠. 우리 천사 같은 준호 큰일 모습도 보고 준호 결혼하면 아이도 보고 싶어. 오빠 말대로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싶고. 근데 나 너무 아파, 오빠.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나 진짜 너무 아파. 오빠 나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오빠가 안 오면 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살고 싶다는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와서 흔들어? 오빠도 나 보면 힘들잖아. 이렇게 울다 지쳐 잠들면서 왜 내 앞에서 웃기만 해.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그냥 안 보면 되잖아. 나 죽으면 우리 준호만 잘 부탁해. 오빠 살고 싶게 만들지 마. 요즘 자꾸 살고 싶어져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 어제 어떤 꿈을 꿀 줄 알아. 아들 손잡고, 오빠 손잡고, 웨딩드레 수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 꿈 꿨어. 근데 일어나니까 너무 아파.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나 살 수 있어? 꿈처럼 웨딩드레서도 입을 수 있을까? 오빠랑 아들이랑 셋이서 놀이공원 갈 수 있을까? 나도 참 자는 사람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잘 자 오빠 사랑하고 고마워.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소영의 손을 민준이 잡았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민준이 일어나면 말했어요. 살고 싶다고 했고 웨딩드레스 내가 입혀줄게. 내가 너 어떻게든 살릴 거야. 나만 믿고 치료받아. 치료받아서 놀이공원도 가고 결혼도 해. 나보다 더 오래 살게 만들 거야. 마지막 말에 소영이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럼 치료받을게. 우리 아들한테도 약속했잖아. 소영이 방에 들어와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보고 싶어? 아니, 난 엄마만 있으면 괜찮아. 아빠는 엄마 아픈데도 안 오잖아. 우리 아들 목걸이에 걸린 반지, 어떤 반지인지 말해줬지? 네, 이거 엄마한테 소중한 거, 그 반지 만들어준 사람이 아저씨야. 아저씨? 네, 아저씨. 이때 민준이 들어와서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앞으로 행복해지자. 그날부터 소영이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소영이는 암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치료를 받아서 좋아졌었지만 전이가 심해서 강한 항암 치료를 해야 했죠. 머리도 다 빠지고 살도 엄청 빠졌어요.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소영이었지만 민준이 그 모습도 너무 예쁘다며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도 자주 병원에 와서 딸이라고 부르며 응원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오셔서 사과하시고 빨리 나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소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9년 전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1년이라는 긴 치료 끝에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검진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머리는 아직 나지 않아서 예쁜 가발을 쓰고 셋이서 약속했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정말 재밌어. 준호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아빠도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민준이 준호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6개월 후 소영은 꿈꾸던 대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꿈이 현실이 되었어. 오빠 고마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이제 정말 평생 함께하자.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내로는 늦은 것 같은 사랑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만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석연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